안녕하세요.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루하루가 좀 더 기대되고 설레는 기분을 안겨줄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나이 드는 것도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입니다. 지은이는 신혜연, 출판사는 샘터입니다. 저자 신혜연 씨는 매일 눈을 뜨면 할 일이 20개쯤 떠오르는 바쁜 하루를 보내는 워킹맘이었는데요. 50살이 되면서부터 병원을 자주 찾는 자신을 보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50이 되기까지 변해온 마음가짐과 일상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그녀는 50살은 아직 젊다고 얘기하면서 다만 딱 요만큼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나이 드는 것이 생각보다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 책은 총 5장으로 1장은 저자의 건강한 일상의 루틴이 소개되어 있어요. 아침의 루틴,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 그리고 영양제, 명상, 운동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2장 유행을 버리고 취향대로 산다에서는 하이힐보다 운동화를 즐겨 신고 화장보다 스킨케어에 공을 들이며 그레이 헤어를 추구하는 저자만의 스타일이 드러납니다. 3장 매일 하나씩 새로운 일에서는 라디오와 책, 일기와 여행 등 삶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일상을 소개합니다. 4장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에서는 소비에 관한 그녀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장은 우아한 할머니가 되고 싶은 저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 건강한 일상의 루틴 만들기. 저자는 건강한 매일을 위해 아침 루틴으로 한 잔의 차를 마십니다. 아침엔 모닝커피, 오후엔 녹차 한 잔, 저녁 식사 후엔 꼭 허브티를 마시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저녁에 차를 마시는 시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녀만의 루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TV를 보거나 책을 보면서 캐모마일 차나 보리차를 마신다. 유럽에서는 감기 예방으로도 애용한다는 캐모마일은 자극이 없고 연한 꽃향기가 돌아서 좋다. 저녁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하루를 정리하는 여유를 가져다준다. 늦은 밤 차 한 잔 앞에 두고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는 머릿속을 부드럽게 녹여준다. 그렇게 나의 하루는 차와 함께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저도 차 마시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은 항상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 가장 마음이 바쁜 아침에 차를 한 잔 내려 마시게 되면 그날 하루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루틴은 무엇인가요? 또 저자는 나이가 들에 따라 영양제도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추천하는 영양제를 이것저것 먹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을 듯해 오늘도 약통을 채운다. 초기에 몇몇 영양제가 눈에 띄게 효력을 보였다. 불면증이 좀 나아졌고 장내 유해균도 많이 없어져서 한동안 가스가 차지 않아 더부룩함이 사라졌다. 효과가 보이니 신이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영양제를 먹는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는 안다. 영양제는 나의 몸을 살짝 도와줄 뿐. 어렸을 때 경험했듯 매일매일 적극적 자세로 긍정적 시야를 갖고 즐겁게 사는 게 진짜 영양제라는 것을. 이외에 저자가 말하는 건강 유지 비법은 탈 것보다 걷기를 선호하기, 수영하기, 하루 10분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와 얼굴의 미소를 유지하기라고 합니다. 2장
유행을 버리고 취향대로 산다. 하이힐에서 운동화로. 작은 키의 저자는 30년 동안 하이힐만 신다가 50살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완전히 운동화로 갈아 신게 됐대요. 그 좋은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운동화를 신으니 세상이 간단해졌다. 발이 편하니 버스 정류장 한두 개 정도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간다. 굳이 안 가도 되는 곳도 괜히 한번 들어가 발품을 파는 게 불편하지 않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양보하고 앉을 자리를 찾느라 눈동자를 분주히 돌리지 않는다. 갑자기 뛰어야 할 때 발목 삐끗할까 걱정하지도 않는다. 시장에 가는 게 편해졌고 산책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 전에는 저녁 때쯤 되면 뻐근하던 허리와 다리도 멀쩡하기만 하다. 저도 직장 다닐 땐 힐을 자주 신었어요. 그게 더 격식 있게 보였거든요. 근데 휴직하고 신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 번씩 중요한 자리에 힐을 신고 가면 참 어색하고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복직 후에는 운동화나 단화로 멋을 좀 부려봐야겠습니다. 유행에서 기꺼이 멀어졌다. 가볍고 부드럽고 오래 입을 수 있다면 그까짓 유행은 문제도 아니다. 입던 옷을 잘 손질해서 오래오래 잘 입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철 입고 버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옷을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 이제는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저 1년에 한 벌을 사더라도 좋은 소재로 만든 것, 내 몸에 맞아 편안한 옷을 입고 싶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옷을 살 때 신중해집니다. 20대에는 뭘 입어도 젊음이 옷이 돼줬는데 이제는 한 벌을 사더라도 제 몸에 맞는 옷과 편안한 옷, 오래 입어도 변형이 없는 좋은 소재의 옷을 사는 게 소비 기준이 됐어요. 결국 그게 전략이더라고요. 또 저자는 50이 넘어가면서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메이크업을 안 하기로 한 것이다. 차리고 나갈 일이 줄었고 품위 유지할 일도 줄어서. 눈썹은 수시로 정리해서 펜슬로 보완만 했고 올인원 쿠션 팩트로 자외선 차단과 잡티를 가리는 정도로, 그리고 립글로즈만 발랐다. 대신 스킨케어는 공을 들였다. 아이크림과 영양크림은 중요하니 효과 좋은 고급 제품으로, 많이 쓰는 스킨과 로션은 가성비 좋은 중저가 브랜드 제품으로,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지수 50 이상의 피부과 제품으로 골랐다. 마스크팩을 자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스킨케어샵에 가려고 노력한다. 와,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실 저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저자가 더 멋있게 느껴졌던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크림과 마사지에 집중한 이유는 늙어서도 얼굴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소신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톡스, 필러, 레이저 같은 시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아는 피부과 의사들은 보톡스가 단점을 보완해주니까 공짜로 놔주겠다는데도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며 이상하게 본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내가 봐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 내가 기억하는 내 얼굴은 20대의 탱탱하고 뽀얀 얼굴인데 거울 속에는 양쪽 볼을 아래로 쭉 잡아당긴 듯 축 늘어지고 눈두덩이 덮여 쌍꺼풀은 온데간데 없고 곳곳에 거뭇한 점들은 칙칙한 무늬를 만들고 있다. 내 젊음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그러나 내 얼굴에 내 나이가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날로 먹은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서 채워온 나이인데 그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얼굴이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 아우라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 세월의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한 사람을 오랫동안 볼 때 느껴지는 품격이나 매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장. 매일 하나씩 새로운 일. 여러분은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아기를 낳고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TV보다는 라디오를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저자도 라디오를 참 즐겨 듣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부터 켠다. 눈길을 주지 않아도 되고 손으로 받들지 않아도 된다.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매 시간 개성이 다른 DJ들이 돌아가며 방송을 하니 집안일을 하다가 DJ 목소리만 들어도 아, 지금 몇 시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또 저자는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책의 주제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을 소리내 읽기도 한다. 각자의 삶의 경험을 들어가며 책의 내용에 대한 깊숙한 의미를 짐작해 보기도 한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속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깊은 유대가 쌓여간다. 책은 내가 살면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책을 읽는지에 내 생각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내가 읽고 싶은 책만 읽어서는 생각의 전환점이 생길 수가 없다. 독서 모임을 통해 내 손으로 고르지 않았을 책도 읽어보고 나 혼자 읽으면서는 알 수 없었던 의미를 같이 나누면서 독서의 깊이가 깊어진다. 저도 독서 모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좋은 점을 딱 짚어서 설명해 주시네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다시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4장.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나친 부를 소유하면 불필요한 것들만 사들이는 법이다. 영혼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데는 돈은 필요하지 않다. 저자의 은행 잔고가 휘청거리던 어느 날 갖고 있던 명품이란 것들은 다 꺼내놓고 이 물건들이 주는 위로와 번민을 저울질해 봤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없어도 그만이었다는 걸 알고부터는 과시 소비를 그만두고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잡지사에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명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던 그녀의 명품에 대한 생각은 제가 가진 명품에 대한 로망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루이비통 가방 하나를 사면 3대를 물려 쓸 정도로 튼튼하고 품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 시즌에 하나씩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몇 년을 걸러 구입한 가방이 금세 한물간 가방이 되는 일이 점점 늘어났다. 샤넬 가방은 고작 가방인데 소형차 한 대 값을 훌쩍 넘을 정도로 꾸준히 오르기만 했다. 몇백만 원짜리 가방만 명품이 아니라 10,000원짜리 초콜릿에도 명품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명품이란 단어는 아무렇게나 쓰이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다. 공장에서 찍어낸 플라스틱 파리채에도 명품이란 단어가 붙었다. 도대체 명품이란 무엇인가? 기사를 쓰면서 손가락에 딱 붙어 움직이던 명품이란 단어를 쓰기가 무한해졌다. 바다 건너와서,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역사가 오래돼서, 공을 들여서, 가격이 비싸서, 고민의 시간 동안 발견한 흔한 증거들로 명품의 원래 의미는 점차 옅게 변해갔다. 내 마음속에 자리한 고가의 명품에 대한 욕망도 스르르 사라져갔다. 가치 소비라는 말이 시의적절하게 내 일상에 딱 와서 붙었다. 그저 물건이 갖고 싶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구입하는 내 행동에 의미가 있기 바란다. 물건의 쓰임새가 좋아서,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과정이 좋아서 물건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에 가슴이 설렐 때 기꺼이 지갑을 연다. 5장. 우아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 어렸을 땐 사람들이 전부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불릴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왜 이름이 있는데 내 삶의 일부분인 어떤 역할로 불리게 되는지가 저는 항상 불만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와닿았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첫 직장에서 내 이름이 박힌 명함을 받았을 때 뿌듯함이 아직도 느껴진다. 신혜연 디렉터, 신혜연 편집장, 신혜연 대표. 그렇게 불려 고마웠다. 일을 놓지 않아서도 있지만 내가 노력한 것도 있다. 아이 친구 엄마들을 만나도 내 이름을 먼저 밝혔다. 아이 키우며 한동안 이름을 잊고 지냈다며 아이 이름으로 부르라는 분들에게 굳이 본인 이름을 캐묻곤 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인용해가며 내 이름을 자주 사용하자고 했다. 이름은 그냥 가나다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에 녹슬지 않게 자주 사용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우선 나부터 자주 사용해야 한다고. 선물할 때도 이름을 새겨주는 것을 좋아한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내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을 선물 받았을 때 느낀 감동이 여전히 기억난다. 교보문고 핫트랙스에서도 고급 필기구를 구입하면 무료로 각인 서비스를 해준다. 내 이름이 새겨진 필기구와 수첩, 손수건을 쓰다 보면 내 것이라는 소장 확신과 함께 나의 분신 같은 느낌이 들어 다른 물건보다 아끼게 되고 자주 사용하게 된다. 지금보다 더 나이 든 뒤에도 아름이 할머니 보다는 혜연 할머니라고 불리고 싶다. 쿨하게 혜연 그렇게 불러주면 더 좋겠지. 나이 들었다고 존댓말 하도록 은근 강요하는 그런 어른이긴 싫으니까. 아무튼 잊지 말자. 이름도 자주 불러야 녹슬지 않는다. 저도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묻고 부르는 습관을 들여야 할까 봐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으로 불리는 삶. 그래야 그 이름대로, 그 이름처럼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죽을 때 하는 후회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 것, 일만 하며 살아온 것, 걱정을 많이 하며 산 것,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지 못한 것, 내 스스로 행복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참 많이 남을 듯 합니다. 책을 읽고 나니 나이 드는 것도 생각보다 아니 참 괜찮네요. 저도 남은 날을 멋진 날들, 후회하지 않을 하루하루로 꽉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비록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죽을 때 하는 후회는 지금보다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 오늘은 나이 드는 것도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